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 월트 디즈니가 사라진 디즈니. 딱 한 사람의 비전으로 세워진 거대한 조직에서 만약 그 창업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과연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조직을 이끄는 궁극의 리더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무려 2500년 전 한 조직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붓다가 세상을 떠난 바로 직후예요. 그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구심점을 잃고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한 거대한 위기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를 대표하는 관리 고파카 모갈라나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돌아가신 스승님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새로운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만 했겠죠? 붓다의 제자 아난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없습니다. 스승님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맨 처음 여신 분이고 저희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대답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창업자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 오히려 이 조직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미스테리를 더 깊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이번엔 더 높은 직급의 장관인 바사카라가 도착해서 직접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는 보통의 조직들이 리더를 세우는 그 방식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던진 첫 질문, 너무 당연했습니다. 창업자가 직접 후계자를 지명하고 갔습니까? 아난다의 대답은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장관은 다음 가능성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다 같이 투표를 하거나 원로들이 모여서 새로운 리더를 뽑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정말 놀랍게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점점 더 이상해지죠. 긴장감이 막 고조돼요. 그러니까 장관도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꿰뚫는 궁극적인 질문을 딱 던집니다. 아니, 리더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순간 아난다의 대답이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담마가 있습니다. 이 담마라는 낯선 개념의 등장, 이게 바로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지금부터 마치 고대의 암호를 해독하듯이 두 단계의 번역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가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아난다가 기댈 곳이라고 말했던 팔리어 단어, 바로 파티사라나인데요. 일단 1처 번역,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뜻부터 보면요. 피난처 또는 의지처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 일종의 요새 같은 개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랑 나침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새는 외부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나침반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죠. 하나는 정적인 안전, 다른 하나는 동적인 안내인 셈입니다. 자, 이제 2차 번역, 단어의 뿌리까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파티는 다시 돌아가다. 살아나는 움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합치면요. 이건 단순히 숨을 곳이 아니라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방향을 찾는 기준점, 바로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리더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보는 원칙, 바로 그거였던 거죠. 이 놀라운 암호 해독법 재밌죠? 이걸 그대로 두 번째 키워드였던 조화에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장관이 물었던 조화에 해당하는 팔리어는 사마귀입니다. 이것도 1차 번역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합,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를 말해요. 하지만 이 단어의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사마는 같은 을, 악가는 정상이나 목표를 뜻하거든요. 이걸 합치면 사마귀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같은 최고점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했던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 조직을 하나로 묶어준 힘은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였던 거죠. 수동적인 화합이 아니라 목적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단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조직에서는 도대체 누가 존경을 받을까요? 리더가 없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누구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에 따라 존경이 주어졌어요. 이 시스템의 새로운 KPI 한번 볼까요? 첫째, 실라바. 이건 타협 없는 진실성을 말하고요. 둘째, 바우스토. 깊이 있는 전문성. 셋째, 산투토.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만족감. 넷째, 자나. 압도적인 집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바남 카야. 궁극의 자기 극복입니다. 이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존경받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 조직의 핵심 운영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보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국 이 공동체는요, 한 명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모델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공유하는 명확한 헌법, 즉 나침반을 따르는 모델로 완벽하게 전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업자 없이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더 번성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2500년 전에 이 원칙이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회복력 있고 탈중앙화된 그런 미래의 조직을 만드는 열쇠가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술,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생각에 작은 영감을 주는 그런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